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보복운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상대의 위협적인 태도가 공포감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거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과 치료비를 원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외에도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위자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대 남성 신모 씨는 결혼을 하여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인 30대 여성 김모 씨는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2020년 11월 6일 신모 씨 부부는 출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 주행 중 목적지를 향해 차선을 변경했는데요. 그러자 뒤에 있던 한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의 승용차를 차선을 변경해가며 추월하고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신모 씨와 김모 씨는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김모 씨는 곧바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보복운전 이후 김모 씨는 다행히도 순산을 했지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놀라며 우는 상황이 생기면 사건 당시에 놀랐던 감정이 되살아나며 아이가 놀라는 것이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울 증세를 보였는데요. 사건 직후에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며 출산 등으로 급해 그 승용차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내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신모 씨는 해당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피고의 보복운전으로 원고들을 위협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고 피고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의 범죄 혐의가 입증된 형사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고 치료까지 받았으므로 진료받은 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만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피해 상황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의 소결로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므로 원고가 어떤 사유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었는지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원고가 다수인 경우 당사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를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결로는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원고가 다수라면 원고별로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기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